한국어 단어 조성 원리를 통한 한글 문해력 강좌 한자 공부의 왕도 47번째 시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부수는 역시 2획에 해당하는 괴자를 볼 건데요. 괴에는 안석이라는 의미입니다. 안석이라고 하는 것은 제사상이라는 의미죠. 그래서 책상괴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즉 희생제물을 제사 지낼 때 희생제물을 올려놓는 상, 일반 상이 아니고 희생제물을 올려놓는 상을 괴라고 얘기를 한다. 이렇게 보실 수 있겠고, 일반적이다라는 뜻의 범자, 그 다음에 이제 장소, 곳이라는 의미의 첫자, 이게 약자입니다. 원래 이제 첫자는 이런 이제 호자 그 부에 있는 거고요. 약자가 이제 괴자 부에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개선하다 할 때에 이긴다라는 의미의 이제 개자가 이제 되겠습니다. 이 범자는 이미 한번 살펴봤기 때문에 오늘은 이 부수에 해당되는 글자로는 넘어가고 사자, 선비를 나타내는 사자부터 이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땅을 얘기하는 토자는 이렇게 위가 짧고 밑에가 길어요. 근데 이 사자는 위가 길고 밑에가 짧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선비라는 말은 지금은 선비라는 말이 없죠. 전통적으로 학문에 정진하던 사람들을 선비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지금도 직업 중에서 상대적으로 머리를 많이 쓰는 형태의 직업들은 끝에 사자를 붙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건 조금 이따 한번 살펴보는 걸로 하고요. 하나, 둘, 셋. 흑토자하고 똑같은 모양새예요. 단지 길이가 다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선비를 뜻하는 말이고, 지금 현대 한국에서는 선비가 없기 때문에 지금 현재 이 사자가 남아 있는 데는 선비처럼 머리를 많이 쓰는 직업을 가진 사람들을 이 사라고 얘기를 한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사대부라고 하는 것은 양반이라는 말과 같은 말인데 양반 중에서 문관 쪽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 문관 쪽, 즉 글을 읽는 것을 토대로 해서 그 관직에 오른 사람들을 사대부라고 보시면 되고, 또 하나의 의미는 조금 전에도 제가 양반하고 의미가 같다는 얘기를 했는데 사회적으로 덕망이 있는 그러한 분들을 또 칭해서 사대부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변호사라고 할 때 이 사자가 바로 선비사자를 쓰는 거죠. 지금 이제 참고로 변리사하고 변호사 두 가지를 이제 보여드리고 있는데요. 변호사는 법 쪽에서 피고 쪽을 업무하는 그러한 일을 하는 사람이 주로 변호사가 되겠죠. 물론 민사라면 원고 쪽에도 변호사가 이제 일을 수행을 하겠죠. 변리사는 특허 관련된 업무를 전담하는 직업을 가진 사람을 변리사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판사 또는 검사 할 때의 사자는 일사자를 씁니다. 이 선비사자를 쓰지 않는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고,
우리가 집사할 때 그 사자는 역시 마찬가지로 일사자를 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사관이라고 하면 장교를 뜻합니다. 장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일반 장교, 일반 장교는 위관 장교와 연관 장교가 있고 장관 대우를 받는 장교는 우리가 장군이라고 얘기를 하죠. 도사라고 하면 도교에서 도를 닦는 사람을 얘기하고 신선이 되기 전까지는 모두 도사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 도사를 우리는 그런 그 신선이 되기 전까지 도를 닦는 사람이 신선에 준하는 정도의 능력이 있다라고 보기 때문에 도사라는 말을 어떤 말로 현재 한국어에서 쓰이고 있느냐 하면은 일에 아주 능통한 사람을 도사야 그 사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연사라고 하는 것은 강단에서 얘기를 하는 사람을 연사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요. 이거는 강의를 포함해서 근데 일반 강의는 아니고요. 그 청중을 모아놓고 어떤 주제에 대해서 그 자기 주장을 펴는 그런 사람을 연사라고 이제 얘기를 합니다. 전사라고 하는 것은 자기의 신체 및 무기를 통해서 이제 목숨을 걸고 적과 싸우는 그러한 사람들을 전사라고 얘기를 하고요. 병사는 전사 중에 하나가 병사죠. 장교도 전사가 되는 거죠. 병사는 우리나라로 말하면 직업적으로 군복무를 하지 않는 사람을 병사라고 얘기를 하고 이제 그게 직업이냐 아니냐 이걸 떠나서 병사는 훈련을 마친 상황에서 2등병, 1등병, 상등병, 병장까지를 우리가 병사라고 얘기를 한다. 이제 병사와 이 사관 사이에 부사관이 있는 거죠. 예, 부사관은 이제 하사, 중사, 상사 그리고 이제 실제 준위는 부사관에 속하지만 장교죠. 위관이니까 이제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 박사라고 하면 이거는 이제 학위를 얘기하는 거죠. 현대 사회에서 가장 높은 등급의 학위입니다. 요 박사 밑에 석사가 있고 4년제 대학을 졸업하면 학사가 되죠. 기사는 기술을 가진 사람을 높여 부르는 말인데 특히 운전기사라는 의미로 또 이제 기사가 쓰입니다.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운전기사를 높여 부르는 말이에요. 기사라는 말이 실제 그 한때는 택시를 운전하시는 분들이 가장 그 좋은 직업 중에 하나였었던 적이 있죠. 특히 이제 전시라든지 이럴 때는 그 드라이버를 하시는 분들이 몸값이 올라가는 그런 성향을 보이기 때문에 이제 그런 점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보시면 되겠고 인사라고 하는 것은 안녕하세요 이런 의미가 아니고 그건 이제 일사자를 쓰는 거죠. 유명하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명한 사람, 저명한 사람, 이런 사람 그리고 이제 또 하나는 좀 퍼블릭한 직위에 있는 사람을 인사라고 얘기를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 약하다 라는 의미의 약자를 보겠습니다.
이걸 우리가 이제 궁자라고 하는데요. 이 궁자에다가 점을 두 개를 찍고 이 글자를 두 개를 나란히 세워놓으면, 그러니까 요게 삐침으로 올라갑니다. 나란히 세워놓으면 약하다라는 의미의 약자가 되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택자리가 두 개니까 총 10획이 되겠습니다. 약하다 라는 의미의 약자가 되겠습니다. 다시 한번 써보겠습니다. 약하다 라는 의미의 약자가 되겠습니다. 허약하다. 그건 체질이나 또는 신체, 체력 이런 것들이 좀 약하다라는 의미인데, 현대사회에서는 정신적으로 허약한 것도 포함을 합니다. 약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허약한 사람을 뜻하고요. 지금은 그 허약한 사람에서 한 가지 더 확대해서 팀을 포함합니다. 예를 들어서 뭐 배구팀, 뭐 농구팀 할 때 그 팀도 약체라는 말을 쓰는 거죠. 약점이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 또는 그 일, 기관, 단체, 뭐 회사 이런 데에서 취약한 부분이 무엇이냐라고 얘기할 때 약점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이제 취약하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부분이 특히 약한 부분을 이제 취약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미약은 크기가 작거나 강도가 떨어지는 것을, 나약하다는 의지가 약한 것을, 빈약한 것은 구성 요소가 지나치게 보잘것없고 초라한 것을 얘기합니다. 쇠약한 것은 나이가 들거나 오래 써서 닳아 없어지듯이 그 원래의 힘이 사그라들어서 약화된 것을 얘기합니다. 유약하다라고 하는 것은 결정을 제대로 하지를 못하고 머뭇머뭇하는 형태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신체나 정신적으로 약하다라는 것보다는 결단력이라든지 이런 데에서 문제가 있는 것을 얘기하는 것으로 보시면 되겠고, 약육강식이라고 하는 것은 약한, 이게 육이 신체라는 말이지만 결국은 그 동물의 세계에서는 이 신체가 먹이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약한 자는 강한 자의 먹이가 된다라는 의미예요. 그래서 이제 영어로는 정글의 법칙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절자라고 하는 것은 끊는다 라는 얘기인데요. 칼로 자른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그거는 또 다른, 이 절자가 이런 절자가 있어요. 이거는 이제 칼로 끊는다는 의미고요. 요거는 상대적으로 추상적인 개념입니다. 이거는 물리적인 개념이고, 이런 차이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실 수 있겠고요. 지금 현재 쓰는 부분이 이게 실이라는 의미의 사자예요. 이 사자 옆에 색깔이라는 의미의 색자입니다. 이게 이 두 개가 합쳐져서 여기 좀 이거 빼뜨렸네요. 이게 두 개가 합쳐져 가지고 끊다라는 의미의 절자가 되겠습니다. 한 번 더 써보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여기 삐쳐 올라가지 않습니다.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셋, 열넷, 14획, 총 14획에 해당하는 글자다. 이제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실제 필기체로 쓸 때는 이걸 하나하나 쓰지 않고 연결해서 쓰는 그런 현상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참고하시면 되겠고요. 끊다, 끊어내다 라는 의미의 절자가 되겠고, 이 절자는 물리적으로 칼로 자르다 라는 의미가 아니고 마음을 정리하다 라는 보다 추상적인 개념이다 라고 하는 점 체크하시면 되겠습니다. 두절, 연락이 안 되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단절, 외부와 교류를 하지 않는다 라는 뜻이에요. 절명, 명이 끊어졌다, 죽었다는 뜻이죠. 기절, 정신이 잠깐 나갔다, 그런 뜻입니다. 죽은 건 아니에요. 잠시 아무 의식이 없는 거죠. 절망, 희망이 사라졌다 라는 뜻이죠. 절대적, 절대적이라고 하는 것은 비교가 끊어졌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비교할 만한 것이 없다 라는 의미입니다. 절대 그러면 안 돼, 절대 일일이 해야 돼 라고 할 때, 절대라고 하는 것은 다른 조건을 붙이지 못하는 거죠. 절세, 이 세상에서 비교할 것이 없다 라는 의미예요. 가인은 예쁜 여인을 뜻합니다. 그러니까 말로 표현할 수 없을 만큼 미인이다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 절정은 이게 정자가 이마를 뜻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마에서 더 이상 올라갈 수가 없으니까 끊어진 거죠. 올라갈 길이 끊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최고점이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고요. 절묘하다, 기기묘묘하다는 뜻의 이게 묘자예요. 기기묘묘함이 비교할 바 없다 라는 뜻이에요. 근절하다, 뿌리채 뽑아버리다 라는 뜻입니다. 이게 근자가 뿌리라는 의미입니다. 뿌리째 뽑아버리다를 근절이라고 얘기를 한다. 이렇게 해서 이제 오늘 우리는 한 개의 부수와 세 개의 한자, 그리고 각 한자에 대한 10개씩의 현대 한국어에서 쓰는 유용한 단어들을 살펴보았습니다. 이것이 한글 문해력 향상에 도움을 드리고, 또한 외국인으로서 한국어를 배우시는 분들한테 한글 단어 조성의 원리와 한글의 정확한 뜻을 이해하시는 데 크게 도움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문제가 있거나 또는 이게 말이라는 것이 계속 변하는 것이기 때문에 최근의 변화를 혹시라도 반영하지 못한 부분이 있으면 댓글로 주시면 시차는 좀 있을 수 있지만은 모두 성의껏 답변을 해드리겠습니다. 우크라이나를 위해서 기도를 당부드리고,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